뭐랄까요, 거의 약간 필사적인 어떤 그런 느낌까지 줄 정도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 대선 때도 제가 제 표현하기는 투스톤 대전, 막 이거 1차, 2차, 3차 대전이 있었는데 그때 했던 이준석 대표의 어떤 강한 공격적인 그때 이제 윤핵관과의 어떤 이거에 비하면 지금 엄청나게 수위가 세졌거든요. 이 정진석 부의장하고 이준석 대표 이 갈등의 SNS 설전 이거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참고로 정진석 부의장도 석으로 끝나서 지금 뉴 투스톤 대전이라는 말로 나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네요. 진짜네. 정진석, 이준석, 석 또 뉴스톤 대전. 아 좋습니다. 뉴스톤 대전 이렇게 할게요 저희. 맞습니다. 이 배경 뭐예요? 뉴스톤 대전.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두 분이 굉장히 이제 감정적인 말들을 섞고 있어가지고 너무 좀 그렇게 낮게 보이는데 선거 사실 진팀보다도 그러니까요. 더 세. 근데 배경 모르겠습니다. 이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세력 재편 권력 다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정권은 잡아야 하고 그 다음에 선거도 계속 잇따라 있으니 꾹 눌러왔던 세력 재편에 대한 힘이 지금 힘 대 힘으로 맞부딪혔다. 지금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이제 그 외에 이제 그 진용들은 국민의힘의 기득권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 기득권을 뺏기기 싫어하는 또 다른 이제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이제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목요일 2부 메인 뉴스보다 좋은 반장 뉴스. 저 메인 뉴스에 안 나온 얘기만 합니다. 저희는 부장도 모르고 데스크도 모르는 반장 뉴스 두 분의 반장 모셨어요. 곽재훈 프레시안 국회반장, 송종호 서울경제 국회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뒷머리만 나옵니다. 저기 좀 꺼다놓은 보리자원처럼 한 분 조용히 앉아 계시는 분이 있어요. 이 누구냐? 민주당을 출입했었던 잘 됐으면 용산 갈 뻔했는데 선거가 져서 못 가게 된 SBS의 고정현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원래 반장 뉴스 목소리가 갑자기 멋있어졌어요. 일부러 깔았습니다. 네, 우리가 이 반장 뉴스는 예전에 국회 정보보도 때부터 이제 두 분 여당 야당 이렇게 하는데 고정현 기자 왜 나왔냐? 여기가 SBS에서 나온 거냐? 뭐 이런 의문을 가지실 분도 있을 건데 막방입니다 오늘 고정현 기자가 실제로는 지난주가 막방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냥 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오늘 고별 메시지 드리려고 우리가 고정현 기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네. 예. 왜 하차해요 근데? 대선 져서? 대선 뭐 그랑 상관없이 뭐 그건 아니 이겼으면 용산 갔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용산 정치부 출입기자. 생활을 더 길게 했을 수 있는데 네. 뭐 져서 지고 뭐 인사도 날 때가 돼서 인사 나서 다른 부서로 발령 나서 이제 그만하려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네. 다른 부서 어디로 가요? 탐사보도부로 갑니다. 탐사보도 프로. 네. 저희가 그래서 우리 저 고정현 기자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우리 정 PD가 고정현 기자에서 뭐 하나 준비했어요. 잠깐 들어보시죠. 아이빌리 제 덕담도 나갑니다. 우리 고정현 누구냐? 영도 원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칭 영도 원빈입니다. 가끔 제가 질문하면 난 몰라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하는데 솔직합니다. 예, 친데레예요. 우리 고정현 기자 용산은 못 갔지만 정치부 탈출 요거 이제 축하할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탐사보도팀 가셔서 특종하시고 나중에 특종하시면 저희가 또 단독 코너를 한번 모시는 걸로 그렇게 하죠. 쓰면 다시 불러주실 거라 믿고 네. 저는 영도 원빈 비주얼 기자니까 네. 제가 이런 식이었군요. 네. 아니 원래 이런 캐릭터가 아니야. 제가 영도를 좋아해서 제가 그 이메일도 영도 YD 골뱅이 sbs.co.kr입니다. 네, 뭐 그래요? 구조적인 뭐 부정부패가 있다. 이러면 바로 제보 주시면 바로 출동해서 다 싹 조져 놓겠습니다. 방송 부적절 용어가 나왔어요 마지막에. 죄송합니다. 예. YD를 쓰시는구나 아이디를. 네, 뭐 YD. 혹시 나중에 출마하십니까 영도로? 아니 저 전혀 생각 없고요. 고향을 좋아해서. 우리 고정현 기자가 원래 제 전 직장 있을 때부터 저랑 알았는데 이게 뭐 제가 비주얼 기자고요 뭐 이런 말하는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비주얼 기자답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림님 고 기자님 어디 가요? 탐사보트는 갑니다. 3308님 음악 뭐죠 하셨고 SBS 탐사보도팀이 특종을 잘하기 때문에 터지면 저희가 고정현 기자 불러다가 모셔다가 저 코너 하나 만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정진희님 고 기자님 안 돼요 가지 마요라고 쓰고 있었는데 탐사팀에는 가신다는 데서 응원합니다 하셨고 자 고정현 기자는 인사할게요. 우리는 중간 코너에 막 문 열고 나가고 그래요. 안녕. 안녕히 계십시오. 야, 저기 한번 얼굴 한번 보여주고 가세요.
비주얼 기자. 안녕히 계십시오. 비주얼 네. 기준입니다. 잘 가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예. 문 열어주세요. 올리면 돼요. 예. 이 저희가 라이브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중간하다 나가고 막 문 열어주세요 뭐 이렇게 합니다 저희는. 자 이제 반장 뉴스 얘기 좀 해볼게요. 뭐부터 할까 봤더니 요거 역시 대통령 어제 이제 검찰 저 소위 말하는 편죽 인사 논란 요거거든요. 근데 하나 좋은 게 있어요. 저희 방송이 대통령 출근 시간이 저희 방송 시간이랑 딱 1부 요 시간대 출근하시기 때문에 대통령이 요거 출근하면서 기자들과의 문담을 저희가 최초로 그냥 속보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오늘도 얘기 나온 게 좀 있는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누가 소개해드릴까? 곽 기자. 이 기자들한테는 지금 프린트할 시간도 없어가지고 네. 막 핸드폰 보고 해서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은데요. 아 저희는 좋아요. 제일 빨라. 이 시간대 하는 시사 라디오 프로가 우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뭐 지난 정부 때는 민변이 도배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해서 정치권에서 상당히 비판이 일고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한 추가 질문이 나오니까 필요하다면 또 하겠다 이렇게 그 출근길에 얘기를 했습니다. 아, 물러서지 않는 거죠. 이거. 예, 그러면서 뭐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박민식 부은총장 같이 검찰 그만둔 지 벌써 20년 다 되고 3, 4선 의원 도지사까지 한 분을 검찰 출신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이 검찰 출신은 법률가들이 가야 하는 자리들에 대해서만 배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필요하면 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 예. 그리고요. 또 뭐 MB 저 사면론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던데. 네, 어제는 조금 좀 약간 톤 내리는 얘기. 예. 네, 어제는 지금 얘기할 시점이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과거 전례에 비해서 20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지금 언급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한 거에 비해서 이제 조금 더 사면 쪽으로 좀 더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뭐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까? 뭐 화물연대 파업 관련 예. 이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예. 뭐 어떤 경우에도 법 위반이나 폭력은 안 된다. 그러니까 물론 전제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대화를 하고 있지 않느냐. 뭐 대화에서 풀 수 있는 건 뭐 풀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떤 경우에도 법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건 법치국가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경대응 기조에 대해서도 그 메시지를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 출근할 때 했던 얘기들 요거를 제가 짚어봤고 아마 제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예. 오늘이 이제 취임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취임 한 달 소회를 물어봤는데 좀 쿨하게 저는 원래 한 달 됐다 1년 됐다 이런 거에 대한 특별한 소감 없이 산 사람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쿨하십니다. 네, 그런 건 쿨하셔. 아니 저희가 앞으로도 아마 이제 대통령 아침에 워딩이 사실은 우리 정치부 기자분들한테도 대통령이 아침에 하는 한마디가 제일 큰 저 뉴스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출근 시간이 저희 방송을 딱 맞기 때문에 아마 자주 대통령 출국길에 했었던 얘기를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간에 하는 유일한 시사 프로라는 장점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앞으로. 오늘 한 얘기 중에서 역시 제일 중요한 얘기 아마 오늘 저 내내 큰 뉴스가 될 건 요거 아니겠어요? 검찰 출신 추가 인선에 대해서 필요하면 또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벌써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좀 부정적인 의견은 1098님 또 하겠다. 대통령이 아니라 왕 아닌가요? 하셨고요. 반대로 긍정하시는 분은 3091님 인사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데 왜 왈가왈부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제 전 정부도 민변도 도배했잖아.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필요하면 또 하겠다. 요거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아침에 어제 메인 뉴스랑 오늘 조간신문 보면은 민변 전 정부를 민변으로 도배했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그러세요라는 그 워딩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기사와 사설들이 많아요. 소위 말하는 그렇죠.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조중동까지. 좀 근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다 사설에서 네, 사설에서. 오늘 지금 보역이 모두 대동단결한 날입니다. 네, 어제 오늘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이 보수 언론의 시각이었는데 이 어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이러면 문정부랑 뭐가 다른 거냐. 그래서 편중은 어쨌든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지적이 많았고 뭐 한겨레신문, 경향신문도 뭐 마찬가지로 비판조의 그 기사 사설 실었습니다. 자, 근데 그 와중에 오늘 아마 출근할 때 다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근데 필요하면 또 하겠다. 더 강하게 나간. 근데 워딩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아침에 권선동 원내대표가 타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자신한테 검찰 출신 더 이상 기용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전했거든요. 근데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여당 보고에 따르면 예. 이제 윤핵관 중에 한 분은 예. 우리가 언제 그렇게 검찰 편중 인사를 했느냐라고 이제 어제 대통령과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 예. 이 맥락들을 살펴보면 지금 수습국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인사와 관련해서는 예. 우리 편향되지 않았어. 라고 강경하게 일축하고 예. 근데 앞으로는 좀 눈치를 보겠다 이런 이제 여론을 좀 다독거리는 측면에서 권선동 원내대표와 또 윤핵관과 대통령이 이 역할 분담을 해서 지금 오늘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필요하면 또 하겠다라고 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죠. 예. 실제로 행동은 더 하지 않을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공정위원장이 네. 검찰 출신이 이 인선에서 좀 배제되지 않았습니까? 원래 그 제가 강수진 고대 교수가 유력하다고 보고 그럴 수 있는데 있죠. 최근에 또 그러니까. 아니라는 얘기. 여론의 추이를 좀 보는 게 아닌가. 근데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부정하는 셈이 되니까 네. 그동안에 했던 것은 편중 인사가 아니다. 편향 인사가 아니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 강수진 교수 발언 그 어제 강수진 교수 내정설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기자들 사이에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네.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조금 해석이 갈릴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강수진 교수가 철회된 거는 검찰 출신이기 때문이냐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윤 대통령이 전혀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거든요. 근데 이게 강수진 교수가 그래서 인선이 안 된다는 건지 네. 아니면 검찰 출신이라 철회를 한 게 전혀 아니라는 건지 뭐 좀 애매한데 실제로 공정위원장에 누가 지명이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만약에 다른 사람이 지명되더라도 대통령은 검찰 출신에서 안 한 거 아닌데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본인의 인사가 잘못되지 네. 않았다라는 네. 그런 메시지. 알리바이를 만들면서도 지금 여론의 추이를 계속 살펴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종의 강원 양변 전략일 네. 수도 있겠네요. 그렇구나. 야 재밌네.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저 말씀드린 대로 공정위원장 인사 나오면 한번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오늘 대통령 아침 저 발언과 거기에 대한 해석도 해드렸고 이게 원래는 이제 선거가 지는 쪽에서는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방선거 대선 지고 지방선거 이제 민주당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 얘기도 오늘 이제 해드릴 건데 근데 되게 이긴 집에서는 조용하지 않습니까? 다 그냥 막 선거 때 사회 안전 이기면 다 해피하잖아. 야 우리 이겼어 이러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겼는데 당대표하고 국회 부의장 그럼 당내 서열 1위입니다. 당대표는. 그리고 국회 부의장이고 면 최다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당대표하고 여당 대표하고 선거를 2번 이긴 여당의 대표와 최다선 의원이 SNS를 통해서 한 사람은 국내에 한 사람은 우크라이나에서 선전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곽 기자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너무 뭐가 많아서 육모방망이 나오고 뭐. 맞습니다. 이거 어느 시점부터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오늘자니까 어제 거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어제 이제 그 정진석 부의장이 SNS에 이런 글을 썼어요. 정치 선배로서 한마디 적는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뭐 전화 통화를 했든지 아니면 이제 측근발로 나온 거에 대해서 약간 반박성으로 얘기를 한 건데 정치 선배로서 한마디 적는다. 최근 이 대표 언행의 당혹함을 감출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치 선배 우려에 대해 이 대표는 조롱과 사실 왜곡으로 맞서고 있다. 뭐 낡은 정치의 암수를 동원해 논점 흐리기 덮어 씌우기에 나섰다. 어디서 이런 나쁜 술수 배웠냐. 거의 뭐 정면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네. 또 어제 이제 다른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도 그 최재형 의원 그다음에 천하람 변호사 이렇게 혁신이 인선이 된 데 대해서 이준석 혁신위로 시작하는 것 같다. 이 대표와 가까운 분들인 것 같다. 이렇게 좀 말하자면 비판적인 시각에서 논평을 했는데요. 그러자 이제 윤석 대표가 그 어제 우크라이나에 갔다가 그 지금 폴란드 바르샤바로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SNS에 글을 올리고 뭐 연달아서 뭐 YTN 연합뉴스 TV랑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맞불을 놨는데 당의 최다선이자 정치 선배를 자처하면서 선제적으로 몇 분을 저격했냐 이렇게 맞불을 놓고 사람 언급해서 저격한 분이 저격 당했다고 불편해하면 내로남불이다. 또 적반하장하는 게 상습적 패턴이라 익숙하려고도 하지만 1년 내내 반복되니 어이가 없다. 뭐 거의 뭐 내로남불, 뭐 적반하장 등등 사실상 거의 이 정치 선배이자 이 부의장 국회 부의장인 정치 원로를 상대로 굉장히 이례적일 정도로 강한 비난 톤의 그 글을 썼고요. 이어서 그 육모방망이를 연상시키는 철퇴를 뭐 그 우크라이나 의원들에게 선물 받았다는 사진을 이제 올렸는데 요 관련해서 과거에 이제 정진석 의원이 이 보수 혁신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육모방망이로 뭐
뭐 뒤통수를 때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철퇴는 그냥 누가 봐도 철퇴인데 여기에 대해서 육모방망이를 연상시킨다는 거는 사실 그거를 보면 뭐 육모가 나 있지도 않고 좀 그렇거든요. 근데 굳이 그 워딩을 쓴 거에 대해서 정진석 의원의 과거 얘기를 그대로 받은 거죠. 뭐. 그러니까 그 지적을 한 거 아니냐는 취지의 어제 질문을 하니까 물론 그걸 의식해서 한 거다 이렇게 본인이 그 인터뷰에서 밝혀서 추가로 이게 엄청나게 좀 불이 붙고 있습니다. 그 왜 저 정진석 부의장의 SNS에 정치 선배 조언을 개소리로 받았다. 요거는 네네네. 그 예전에 우크라이나 간 거 비판한 정진석 의원 글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기차는 갑니다. 그거를 받은 거죠. 네,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기차는 가는 어쨌든 기차는 갑니다. 이렇게 썼는데 그게 과거에 이제 그 YS가 하나의 촉결 관련해서 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인데 전구가 생략되고 후단만 쓴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이준석 대표는 또 어제 아주 뭐 거의 작심을 한 것처럼 나이 어떻고 선배 어떻고 할 거면 당 대표를 나이로 뽑지 그러냐 뭐 이렇게 맞받는 등 뭐 거의 좀 뭐랄까요 거의 약간 필사적인 어떤 그런 느낌까지 줄 정도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 대선 때도 제 표현하기는 투스톤 대전, 막 1차, 2차, 3차 대전이 있었는데 그때 했던 이준석 대표의 어떤 강한 공격적인 그때 이제 윤핵관과의 어떤 이거에 비하면 지금 엄청나게 수위가 세졌거든요. 이 정진석 부의장하고 이준석 대표 이 갈등의 SNS 설전 이거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참고로 정진석 부의장도 석으로 끝나서 지금 뉴 투스톤 대전이라는 말로 나왔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네요. 진짜네. 정진석, 이준석, 또 뉴스톤 대전. 좋습니다. 뉴스톤 대전 이렇게 할게요 저희. 맞습니다. 이 배경 뭐예요? 뉴스톤 대전.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두 분이 굉장히 이제 감정적인 말들을 섞고 있어가지고 너무 좀 그렇게 낮게 보이는데 선거 진팀보다도 더 세. 근데 배경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세력 재편 권력 다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정권은 잡아야 하고. 그 다음에 선거도 계속 잇따라 있으니 꾹 눌러왔던 세력 재편에 대한 힘이 지금 힘 대 힘으로 맞부딪혔다. 지금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이제 그 외에 이제 그 진용들은 국민의힘의 기득권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 기득권을 뺏기기 싫어하는 또 다른 이제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이제 최다선 의원인 이제 모 국회 부의장께서 그걸 이제 당신이 직접 이제 맞서서 어떤 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세력 다툼이고 기득권에 대한 다툼이다. 근데 민주당은 소위 말하면 저 전당대가 8월이니까 뭐 지금 난리도 아닐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은 어쨌든 이준석 대표 임기가 1년 남고 내년이잖아요. 6월 달에. 네. 근데 왜 1년이 앞서서 이러는 걸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지금 당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래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당의 주류였던 건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 들어와서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주류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강하게 결합을 하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 그 기존의 주류 세력과 대립각을 세웠던 이제 세력이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뭐 이른바 뭐 유승민계 이제 이런 분들이 비주류의 입장에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혁신위 관련 뭐 지지 입장을 표명한 사람 중에 조혜진 의원이 있기도 하고 그런 건데요. 하태경 의원도 있고. 예, 그런 건데 지금 이 시점에서 결국은 지방선거가 끝났고 그러면 이 승리에 대한 이제 농공 행상이 있어야 되고 그럼 그게 결국은 정확하게 숫자로 나타나는 거 아마 총선 공천일 텐데 결국 그럼 이준석 대표가 지금 말하자면 대표하고 있는 것 같은 이른바 당내 비주류계와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내세운 이제 기존 구주류 이제 지금 친윤계라고 할 수 있는 이분들 사이의 대립 구도는 사실상 이게 시간 문제였고 지방선거 끝나고 이게 언제 터지느냐 하는 시점의 문제만 남아 있었을 뿐인데요. 이게 왜 하필 우크라이나 방문을 계기로 터졌느냐? 이게 사실 정진석 그 부의장이 처음 글을 썼을 때 그걸 걸고 그 지점을 정확하게 걸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우크라이나를 왜 간 겁니까?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 글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최초의 발단이 된 게 이게 사실은 누가 봐도 좀 말하자면 이 둘 사이의 어떤 갈등이 타오를 조건들은 갖춰져 있었고 그 어떤 딱 계기 그 방아쇠가 될 만한 사건이 필요했던 상태인데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말하자면 그 계기를 좀 제공해 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왜 뜬금없이 우크라이나에 갔냐라는 의문은 보수 정당 지지자들이나 뭐 이른바 중도 진영 진보 진영에서도
좀 그 정진석 부의장이나 뭐 이른바 윤핵관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준의 인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라도 아 그러게 그 얘기는 맞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반응들은 좀 어느 정도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그 소재가 된 게 아닌가. 지금 곽 부장이 말한 그 메시지 중에 자기 정치를 하려고 가느냐 우크라이나 이 대목이 있거든요. 정진석 의장.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려고 사실은 선거 끝나고 이제 당을 뭐 혁신위를 띄운다거나 어떤 공천 과정에서의 정리를 했었어야 하는데 승리와 관련된 농공 행상이죠. 그런데 자기 정치를 하려고 자기 메시지를 계속 내려고 뭔가 행보를 보인다? 이거에 대해서 못마땅한 거죠.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선거 끝나면 이준석 대표가 미국 가는 거 아니냐, 뭐 등등등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윤리에 이제 징계가 되면 당 대표를 끝까지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저변에 깔려 있었는데 계속 자기 정치를 하려는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거기에서 못마땅해서 메시지를 낸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짚어보죠. 윤리위 있잖아요. 24일. 이거 네. 어떨 것 같아요? 두 분 전망하시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는 저는 지금은 좀 예상하기가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한 조간 중에 한 두 군데에서 이거 뭐 친윤계 쪽 이제 기류를 전하면서 윤리위에서 좀 말하자면 지금 9명인데 그중에 과반 5명이 출석을 해서 그중에 3명만 찬성하면 뭐든지 의결을 할 수 있다. 사실상 그래서 징계 의결 가능성이 좀 있다는 쪽으로 보도를 했는데 뭐 그거는 사실 가능성이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핵심적인 그 사건의 그 핵심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는 건 이른바 성상납 의혹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사실관계의 규명은 사실 지금 성공하기가 어려운 상태고 그럼 이걸 놔두고 그 주변적인 의혹 뭐 이 성상납 의혹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윤석 대표의 태도가 어쨌다. 이게 뭐 말하자면 당대표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거를 명분으로 삼아서 이 당대표를 현직 그것도 110석이 넘는 제1야당의 현직 당대표를 뭐 징계를 하고 그래서 이걸 빌미로 사퇴를 요구한다는 게 제 생각에는 좀 초현실적인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24일 날 무슨 결정이 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윤리 첫 번째 윤리에서는 앞으로 징계 절차를 어떻게 할지 누굴 출석시키고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 이런 거 논하는 자리입니다. 결론 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결론이 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정말 징계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었다면은 진작에 사전 조사를 해서 그날 징계를 하려고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큰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경고를 받았다고 해서 그 말하자면 사퇴를 하라는 건 말하자면 경고를 받았으면 사퇴해야 된다는 게 있진 않아요. 당원 당규에. 근데 어쨌든 당대표로서 징계를 받았으니 당신 명예가 훼손되지 않냐, 창피하지 않냐, 물러나라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한마디로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저희 회사에서 취재한 바로는 이준석 대표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이준석 대표의 특성상 오늘 귀국하잖아요. 이 싸움에서 물러날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네, 그죠. 그래서 아마 뉴트 스톤데 그리고 정진석 국회부의장도 여기서 지금 빠지기가 맞습니다. 최전선인데 그래서 지금 이거 당분간 좀 갈 것 같거든요. 뉴트 스톤 대전. 그래서 저희가 내일도 그리고 다음 주 아마 여의도 타짜 시간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지 않나 싶고 1분 남았는데 자 송반장 저 집단 지도체제 민주당 요거 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어대 명이 될 겁니다. 그 민주당 내에서 친문과 친명 간의 그 다음 당 대표 누가 되느냐 이런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반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나누자. 집단 지도 체제로 다양한 계파들이 들어와서 이 논의를 이 지도 체제를 바꿔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만 예. 집단 지도 체제가 과거에 보면 엄청 이제 불안정하고 갈등이 더 증폭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봉수각당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 대표가 협의를 해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합의를 해야 하는 사람인지 이 부분이 갈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더 다음 주에나 다다음 주 또 나눠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두 분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